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포의 한 작은 고차에 희미한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법당 안에 한 보살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있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2014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의 비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의 아픔과 상실감이 다시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보살에 떨리는 목소리는 그 거대한 운명의 서곡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의 선택과 운명이 2025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려나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색깔을 더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나 점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묵직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우리 부모님께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사회. 그 미래는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걸어갈 길,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한편의 대서사시입니다. 보살의 눈물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희망의 씨앗을 깨우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따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마음이 뒤바뀌는 거대한 물결. 둘째,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과 가족 안에서 울리는 결단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리더의 고독한 운명과 그를 둘러싼 시대의 바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성찰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정치나 예언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보살의 눈물이 말하는 진실,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찾아서.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젊은이들의 마음입니다. 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뒤바뀐다. 그들의 깨어난 목소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여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의식이 깨어나며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에너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젊은이들의 분노와 희망이 모일 때 어떤 거대한 힘이 분출되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19혁명과 6월 항쟁이 거리에서 그들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같은 거대한 잠재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은 26%까지 떨어지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치솟는 실업률과 여전히 높은 집값 앞에서 그들의 미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자 냉담했던 젊은이들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40%까지 치솟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이라는 의미의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실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언가 바꾸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다른 이에게 퍼져나가 결국 세상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보살은 이 현상을 바람이 동쪽에서 불기 시작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태동하는 방향입니다. 젊은이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음과 양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남긴 글이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화려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보살이 말한 새로운 바람의 시작입니다. 이 징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갈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균열, 두 번째 징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김포의 보살이 전한 두 번째 징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과 가족의 결단이 그의 운명을 뒤흔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인 신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제국과 왕조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한복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후 정치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의 비밀 회동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고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일부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균열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한중진 정치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한때는 견고했던 신뢰의 성벽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배신은 늘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결단. 최근 들어 김건희 여사의 공적인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대통령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 앞에 섰던 그녀였지만 여러 논란과 함께 그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족 내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며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결단을 앞둔 폭풍 전야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가족은 그 무게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릴 선택이 윤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국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마음의 그림자가 외부 세계를 비춘다고 말합니다. 배신이란 외부의 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뢰가 무너질 때 생겨나는 그림자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 고독과 불안이 현실에 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종은 또한 모든 시련이 곧 정화의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의 결단은 때로 큰 갈등을 낳지만 동시에 새로운 조화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택이 오히려 대통령이 짊어진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징조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와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본 경험, 혹은 가족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아파했던 순간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곤 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뒤흔들 이 강력한 힘은 이제 그의 리더십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는 강한 운명의 별 아래 태어났으나 고독한 길을 걷고 있다. 김포보살의 이 한마디는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의 운명이 대한민국 전체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검사 시절부터 보여준 강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력, 법과 원칙을 앞세운 그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2022년 봄, 안철수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던 순간 그는 마치 하늘의 뜻, 즉 천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2024년 계엄 사태는 그의 리더십에 가장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시민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의지는 강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천명은 강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복이 부족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연을 꼽습니다.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마음입니다. 그의 단호함은 때로 소통의 부재로 비춰지며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사처럼 보였지만 국민들은 그의 동료가 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역시 고독한 싸움을 했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독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보살은 그를 운명의 별이라 불렀지만 별은 결코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밤하늘이 아름답듯 리더는 국민과 함께 빛나야 합니다. 그의 강한 천명은 분명 특별한 힘이지만 그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뢰라는 땅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한 시민 단체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리더에게 용기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원합니다.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걷는 고독한 길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그의 강한 천명은 비로소 대한민국을 위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 김건희 여사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방패이자 칼이다. 그의 업을 지키기도 시험하기도 한다. 보살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윤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순간 그녀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겠다며 따뜻한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은 대통령의 길에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부부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두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루고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그녀가 불러온 시련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정화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어떤 결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그녀는 남편의 길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될 수도, 혹은 그의 길을 뒤흔드는 예리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는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와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개인의 운명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과 얽히며 더 큰 위기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보살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의 천우는 강하나 인복은 약하다. 이 불균형은 단순히 한 리더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할 더 큰 시련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천운과 인복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나라를 세운 강한 천명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민심의 이반과 측근들의 배신으로 결국 하와이로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한 시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다. 그것이 그의 진짜 힘이었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은 큰 시련을 맞을 것입니다. 경제의 흔들림, 자연의 분노, 그리고 외부의 위협이 하나로 얽혀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현실의 데이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갈등으로 경제 성장률은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기후변화로 인한 슈퍼태풍의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운이 강한 리더와 분열된 민심이 이 거대한 삼재를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기가 곧 정화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현명한 소비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하고 자연재해는 서로 돕는 연대의 힘을 깨닫게 하며 외부의 위협은 우리의 단결을 시험합니다. 2004년 쓰나미 재앙 이후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도왔던 것처럼 2025년의 시련 또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의 말처럼 가을 바람이 거셀수록 새싹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위기의 문을 어떻게 열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룬다. 작은 선택이 모여 큰 운명을 바꾼다. 김포보살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희망의 약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들었던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교의 보시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작은 도움,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말 한마디.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 분열된 사회를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대통령의 강한 천명도 국민의 마음이라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열 대신 단합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때 리더 또한 더 나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2025년 가을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시대의 깊은 흐름을 탐구하는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관객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으로